야, 김현우 맞냐? 어쩌다 저렇게 됐대? 모른 척 하자 괜히 아는 척 했다가 피곤해져. 고등학교 땐 그래도 번듯했는데 세상 모르는 거라니까. 화려한 만찬장 모두의 시선 끝에 선초라한 한 남자. 외면과 조롱만이 쏟아지는 밤 그에게는 감춰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심 고층 빌딩의 한 층을 통째로 빌린 고급 레스토랑에서 명문 S고등학교 졸업 20주년 기념 만찬이 열렸습니다. 실내를 가득 채운 화려한 조명 아래 동창들은 근사한 정장과 드레스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죠. 335 모여 선 이들은 성공한 사업가, 촉망받는 전문직, 사회 유력 인사 등 각자의 분야에서 뚜렷한 성취를 이룬 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끌벅적한 대화 속에서는 누가 더 잘 나가는지 은근히 겨루는 기운마저 느껴졌죠.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보다는 서로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분위기가 더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잠시 소란이 일었습니다. 번쩍이는 구두 소리와 세련된 옷깃 스치는 소리 가득한 공간에 다소 후줄근해 보이는 셔츠와 구겨진 바지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기 때문이죠. 주변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남자는 40을 간 넘긴 나이로 보였는데 머리는 손질되지 않아 푸석했고 전체적으로 피곤하고 지쳐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바로 현우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조용했지만 특정 분야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친구들 사이에서도 재능을 인정받았던 현우였죠. 몇몇 동창들이 그를 알아보고는 반가운 척 다가갔습니다. 현우 아니야? 와, 진짜 오랜만이다. 하지만 현우의 겉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본 그들의 얼굴에는 금세 실망과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애써 지었던 미소가 굳어지고 눈빛에는 어쩌다 저렇게 됐지? 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처음에 반가움은 온데간데 없고 불편함만이 남은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동창들도 비슷했습니다. 힐끔거리며 현우를 쳐다보거나 아예 시선을 피하며 못 본 척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부터 현우를 은근히 무시하거나 경쟁 상대로 여겼던 민주는 현우를 발견하고는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주는 현재 IT 업계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고 오늘 만찬장에서도 자신의 사업 성과를 자랑하며 우쭐대고 있었죠. 민주는 멀찍이 서 현우를 향해 턱짓을 하며 함께 있던 동창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김현우 맞네. 어쩌다 저렇게 됐냐? 고등학교 때 지 잘난 맛에 살더니만 꼴 좋게 됐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비아냥거리는 어투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과거 현우와 묘한 인연이 있었던 수진도 현우를 발견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동창들 사이에서 빛나고 있었죠. 현우의 초라한 모습을 본 수진의 눈빛에는 놀라움, 그리고 실망감 같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현우에게 다가가려 망설이는 듯 보였지만 이내 민주 무리가 있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이 모든 시선과 반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죠.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만찬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어떤 피곤함과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온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듯한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동창들의 냉대 속에서 현우는 고독한 섬처럼 만찬장의 북적임과는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옷차림은 화려한 레스토랑 분위기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그를 더욱 이방인처럼 보이게 만들었죠. 시끄러운 웃음소리와 활기 넘치는 대화 속에서 현우는 홀로 과거의 낙인과 현재의 냉대를 온몸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동창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만찬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굳이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아는 척하거나 인사를 건네지 않았죠. 이미 입구에서의 짧은 순간으로 그의 존재가 동창들 사이에서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덜 모여 있는 구석 자리, 테이블 하나가 비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합석을 권유하거나 길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존재처럼 현우는 홀로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앉아 있는 현우를 동창들은 여전히 힐끔거리며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자연스럽게 현우에게로 옮겨갔죠. 야, 김현우 진짜 망했나 보다. 고등학교 때 무슨 과학 영재니 뭐냐더니 결국 저렇게 되네. 그러게, 그때 좀 잘 나간다고 어깨 힘주고 다니더니 솔직히 좀 꺼려진다. 우리 테이블 쪽으로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조롱과 경멸의 의미는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현우의 귀에 들리지 않을 리 없었죠. 그는 조용히 테이블에 놓인 물잔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민주는 현우를 향한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몇 동창들을 이끌고 현우가 앉은 테이블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어이, 김현우 여기서 혼자 뭐하냐? 민준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아, 민준이구나. 오랜만이네. 민준은 현우의 초라한 셔츠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엔 무슨 내 소식은 진작에 끊겼지. 너 그때 졸업하고 바로 사라졌잖아. 다들 너 유학 간 줄 알았더니 어디 가서 뭘 하다 이제 나타나신 건가? 그의 질문은 친근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캐묻기보다는 비난에 가까웠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민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래, 현우야 졸업하고 뭐 했어? 다들 너 잘 될 줄 알았는데 말이야. 혹시 뭐 어려운 일이라도 있었어?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네.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비웃음과 함께 내 실패 이유를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하고 지냈어. 연구 같은 것도 좀 하고.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두루뭉술했고 동창들은 더 궁금해하며 파고들었습니다. 연구? 무슨 연구? 성공은 좀 했어? 민준이 비아냥거리듯 물었습니다. 혹시 돈 안 되는 연구만 한 거 아니야? 고등학교 때도 이상한 것만 파고들더니. 현우는 민준의 말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를 뿐이었죠. 현우의 그런 모습에 민준은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현우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하긴 다들 자기 앞가림하기 바쁘지. 나 같은 경우는 사업 시작해서 운 좋게 좀 벌었어. 이번에 새로 투자받은 금액만 해도 네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일걸? 민준은 자신의 성공을 현우에게 직접적으로 과시하며 굴욕감을 주려 했습니다. 동창들도 민준의 자랑에 맞장 붙이며 현우를 더욱 소외시켰죠. 와, 역시 민준이 대단하다니까. 우리가 다 민준이 덕분에 이런 좋은 곳에서 동창회 하는 거 아니겠어? 민준은 으스대며 말했습니다. 아, 맞다. 오늘 여기 만찬장 대관료랑 음식값 생각보다 꽤 나왔어. 1인당 회비 꽤 부담될 텐데 김현우 너는 괜찮겠어? 민준은 현우의 초라한 옷차림을 대놓고 보며 회비를 언급했습니다. 명백한 조롱이었죠. 현우는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죠. 아, 회비 낼 수 있습니다. 그의 담담한 대답에 민준과 동창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더 큰 비웃음을 터뜨렸죠. 와, 대단한데? 호텔 알바라도 하냐? 그 옷차림에 그 여유라니.
그들의 웃음소리가 만찬장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그들의 조롱에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리에 앉아 접시에 음식을 담았습니다. 그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과거의 낙인과 현재의 냉대에도 꺾이지 않는 어떤 강한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수지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우의 변함없이 조용한 모습과 동창들의 노골적인 조롱 속에서 그녀는 무언가 불편함을 느꼈죠. 현우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의 외로운 테이블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자리에 온 특별한 목적이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는 여전히 그를 향한 과거의 그림자와 현재의 냉대가 차갑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만찬의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습니다. 곳곳에서 술잔이 오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사람들은 서로의 성공담을 나누고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앉아 있는 구석 테이블만큼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홀로 앉아 조용히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실 뿐이었습니다. 그의 외로운 테이블은 만찬장의 활기찬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민주는 여전히 동창들의 중심에 서서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사업 이야기를 하거나 유머를 던지며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죠. 그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과거 고등학교 시절에 잘 나갔던 시절과 현재의 압도적인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현우를 힐끔거리며 하는 그의 말 속에는 여전히 현우를 겨냥한 듯한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들 자기 앞가림하기 바빠서 연락도 잘 못했지. 뭐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괜히 실패한 친구들 만나서 기운 빼고 싶진 않잖아. 그의 말에 몇몇 동창들이 웃으며 동조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입구 쪽에서 다시 한번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경계가 삼엄한 분위기였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레스토랑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곧이어 경호원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성들이 먼저 들어와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죠. 뒤이어 말쑥한 정장을 차려입은 몇 명의 외국인과 한국인 남녀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옷차림과 태도에서는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가 풍겼고 만찬장에 있던 모든 동창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지? 우리 동창 중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있었나? 아니면 이 레스토랑에 다른 중요한 손님이 온 건가? 동창들 사이에서 작은 목소리로 추측이 오갔습니다. 모두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궁금증과 긴장감을 느꼈죠. 만찬회의 활기찬 분위기가 잠시 멈추고 모두가 숨죽이며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준 역시 잔뜩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중요한 인물일까 기대하며 아는 얼굴이 있는지 필사적으로 살폈습니다. 주요 손님들은 레스토랑 중앙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걸음걸이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넘쳤죠. 레스토랑 직원들은 그들에게 깍듯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동창들은 그들이 누구에게로 향할지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혹시 동창회 회장단이나 만찬을 주최한 이들에게 가는 것은 아닐까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동창들이 모여있는 주요 테이블 쪽이 아닌 레스토랑 안쪽 구석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현우가 혼자 앉아 있는 테이블 쪽이었습니다. 현우는 이미 그들이 들어올 때부터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아까와는 다른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안에 어떤 긴장감과 함께 예상된 상황을 기다리는 듯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동창들은 주요 손님들이 현우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더욱 당황했습니다. 저기 왜 가지? 설마 김현우 아는 사람인가? 말도 안 돼. 저런 모습으로? 과거의 낙인 때문에 현우가 저런 대단한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 동창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주요 손님들이 길을 잘못 들었거나 현우에게 잠시 무언가를 물어보려 하는 것이라고 애써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요 손님들은 현우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나이가 많고 위험 있어 보이는 한 남자가 현우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장면은 만찬장의 모든 소음을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만찬장의 모든 시선이 현우와 그의 테이블 앞에 선 주요 손님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가장 위험 있어 보이는 남자가 현우에게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만찬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박사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박사님이라니? 현우를 향해 박사님이라고 불렀다고? 동창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까까지 뭐하고 사는지 모르는 실패한 친구라 여겼던 현우에게 저런 저명해 보이는 인물이 박사님이라고 부르며 정중하게 인사하다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우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손님들을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차분했습니다. 아닙니다. 시간 맞춰 잘 왔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자리를 이곳으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우의 목소리 또한 낮고 차분했지만 이전의 피곤함은 사라지고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주요 손님 중 한 외국인 남성이 유창한 한국어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박사님의 연구 성과를 직접 보고 드리고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 드릴 중요한 자리라 최고급 시설을 갖춘 곳으로 준비했습니다. 마침 이곳에서 박사님의 모교 행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그의 말에 동창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박사님의 연구성과 다음 프로젝트 모교 행사? 이 모든 단어들이 현우와 연결된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굳어진 얼굴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현우를 향해 쏟아냈던 조롱과 비웃음이 자신의 얼굴에 그대로 되돌아오는 것 같았죠.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말도 안 돼. 김현우가 박사님? 그것도 저런 사람들이 박사님이라고 부를 정도면 도대체 뭘 연구했다는 거지? 과거 고등학교 시절 현우가 과학 분야에 몰두했던 기억이 떠올랐지만 그것이 이 정도의 성공으로 이어졌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창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김현우가 진짜 박사였어? 그럼 아까 우리가 했던 말 다 들었겠네? 연구 같은 거 한다더니. 설마 저런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수군거림이 다시 시작되었지만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경멸 대신 놀라움과 당황함 그리고 경외감이 뒤섞여 있었죠. 수지는 현우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조용하고 평범했던 현우의 모습과 현재 그의 앞에 선 저명한 인사들 그리고 박사님이라는 호칭이 도무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와 현재의 현우에 대한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요 손님 중 한국인 여성이 미소 지으며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저희가 배석해도 괜찮겠습니까? 식사하시면서 편하게 이야기 나누시죠.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에게 앉기를 권했습니다.
주요 손님들은 현우의 테이블에 자연스럽게 둘러 앉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현우가 그들 중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동창들의 시선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죠. 아까까지만 해도 외로운 테이블이었던 그곳은 순식간에 만찬장의 가장 주목받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동창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멀찍이서 현우와 주요 손님들 간의 대화를 지켜보려 애썼습니다. 현우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그가 도대체 어떤 상상 초월의 진실을 숨기고 있었는지 필사적으로 알아내고 싶어 했습니다. 과거의 낙인은 순식간에 지워지고 이제 현우는 모두에게 미스터리하고 경외로운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우와 주요 손님들 사이에서 차분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전문 용어를 사용하며 현우의 연구 성과나 다음 프로젝트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동창들은 멀리서 그 대화를 엿들으려 애썼지만 내용의 상당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서 현우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특허 임상 실험, 정부 지원 사업, 수천억 규모의 투자와 같은 단어들이 현우의 이름과 함께 오르내렸죠. 동창들은 점점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들이 방금까지 초라하다고 무시했던 현우가 사실은 이런 상상 초월의 성공을 이룬 인물이었다니. 그것도 단순히 돈을 많이 번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건강이나 미래 기술과 관련된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끄는 핵심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까 현우를 가장 심하게 조롱했던 민주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까 현우에게 던졌던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메아리쳤죠. 네가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 호텔 알바라도 하냐. 그 말들이 비수처럼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과거의 낙인이 이제 자신에게 찍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민준이 용기를 내어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과 수치심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민준의 뒤를 따르며 현우의 테이블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민준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이게 다 무슨 상황이야? 네가 진짜 박사였어? 그의 목소리는 아까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이 떨렸습니다. 현우는 민준을 비롯한 동창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담담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어떤 여유로움과 함께 진실을 밝히는 자의 차분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주요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동창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김현우 박사 맞습니다. 지금 이분들과는 제가 이끄는 연구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미팅 중이었습니다. 그의 담백한 인정에 동창들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현우는 이어서 자신이 오늘 동창회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중요한 실험 결과가 나와서 새벽까지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결과 정리하고 파트너들과 바로 공유하느라 밤샘 작업을 했죠. 그러다 보니 씻고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바로 이곳으로 와야 했습니다. 이 옷은 그때 연구실에서 입었던 옷입니다. 거칠애보다는 일이 우선이다 보니 평소에도 연구에 몰두하면 겉모습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은 동창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이 현우의 초라한 옷차림을 보고 실패했다고 단정지었던 것이 사실은 그의 엄청난 열정과 헌신의 결과였다니. 그들의 어리석은 판단과 과거의 낙인 찍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지는 현우의 설명을 들으며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열정적인 현우의 모습과 현재 그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피상적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봤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현우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만찬장이 열린 레스토랑 또한 현우의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을 맺은 장소이며 외부 손님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계획된 일정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한 것도 이 중요한 만찬이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온 것이었습니다. 현우의 이야기가 모두 끝나자 만찬장은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상상 초월의 진실은 동창들의 굳게 닫혔던 시야를 강제로 열어젖혔고 외로운 테이블에 앉아 있던 현우는 이제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뒤바뀐 세상 앞에서 동창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현우의 충격적인 정체와 그 이유가 밝혀지자 만찬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현우에게 냉대와 조롱을 퍼부었던 동창들은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치만 살폈습니다. 특히 민주는 식은땀을 흘리며 현우의 눈치를 보기에 바빴죠. 그의 오만함과 비웃음은 순식간에 수치심과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현우에게 다시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용기를 낸 것은 몇몇 동창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우야, 정말 몰랐어. 미안해. 우리가 너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네가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을 줄이야. 정말 자랑스럽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갑자기 현우의 성공에 편승하려는 듯한 기회주의적인 태도도 섞여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현우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이들이 이제는 경쟁하듯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죠. 수진도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현우야, 나도 정말 미안해. 아까 그냥 아무 말 못하고 있었어. 수진의 사과는 다른 동창들보다 진솔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현우의 성공에 대한 경외감뿐만 아니라 과거의 인연에 대한 미안함과 현재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수진의 사과에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수진아. 나도 갑자기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다들 놀랐겠지. 그의 너그러운 태도에 수진은 오히려 더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현우에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현우에게 퍼부었던 조롱과 비아냥거림이 너무 심했기에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것이 더욱 비겁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다른 동창들이 현우에게 명함을 건네며 사업 이야기를 꺼내거나 투자를 문의하는 모습을 보며 민주는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시기와 열등감 그리고 깊은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마침내 민주는 큰 숨을 쉬고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내가 아까 했던 말들 정말 사과할게. 내가 너무 경솔했어. 너를 오해했었어. 민주는 현우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현우는 민준의 사과를 들으며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판단이나 비난의 기색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용서했다는 따뜻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한 관찰자의 시선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은 민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길지 않은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네, 민준아. 사과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오해라기보다는 어쩌면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본 것 아니겠어요?
현우의 말은 직접적인 비난은 아니었지만 민준에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좁은 시야를 정확히 꼬집는 말이었기 때문이죠. 민준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현우보다 훨씬 더 초라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동창들의 태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현우를 외로운 테이블에 고립시켰던 이들이 이제는 경쟁하듯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 그리고 현우의 상상 초월의 성공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어떻게든 그와 관계를 맺으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뒤섞인 결과였습니다. 만찬장은 갑자기 현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그 모든 관심과 접근 속에서도 자신만의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는 이미 뒤바뀐 세상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과거의 낙인과 현재의 위선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 속에서도 현우는 차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질문과 사과 그리고 노골적인 아부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사업 제안에는 명함과 함께 비서를 통해 연락 주시면 실무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답했고 투자 문의에는 개인적인 투자 조언은 어렵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죠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의 단호하지만 예의 바른 태도는 동창들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죠. 그들은 현우가 자신들의 기대처럼 과거의 무시에 대해 복수하거나 혹은 갑자기 우쭐대며 자신들을 깔볼 것이라 예상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우는 그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몇몇 동창들과는 짧지만 따뜻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후회를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주기도 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어떤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는 관찰자 같았습니다. 과거 외로운 테이블에 홀로 앉아 있던 그때처럼 말이죠. 수지는 현우 곁에서 쉽사리 떠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성공에 대한 경외감과 함께 그동안 현우가 겪었을 외로움과 어려움을 뒤늦게 헤아리며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현우야, 정말 대단하다. 네가 그렇게 열심히 그런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을 줄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수진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감정선이 느껴졌습니다. 과거의 엇갈림과 현재의 위치 차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어떤 인간적인 연결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우는 시계를 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그의 말에 동창들이 아쉬워하며 만류했습니다.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우리 얘기 아직 많이 못했잖아.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아쉬움보다는 성공한 현우와의 관계를 더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를 무시할 수 없게 된 동창들은 오히려 그의 일정에 대해 깍듯이 이해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우는 동창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그의 작별 인사는 간결했습니다. 그리고 현우가 만찬장 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아까 그 주요 손님들이 현우 곁에 자연스럽게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현우의 떠나는 발걸음에 맞춰 함께 이동하며 마지막까지 그에게 정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동창들에게 현우의 성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확고한 현실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민주는 현우가 떠나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수치심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놓친 기회,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어리석은 실수에 대한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진 역시 현우의 뒷모습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우가 떠난 후 만찬장의 분위기는 현우가 등장하기 전의 화려함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색함과 후회가 그 자리를 채웠죠. 동창들은 뒤바뀐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과거의 오만함과 현재의 씁쓸함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현우는 과거의 낙인을 스스로 지우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정한 가치를 증명하며 자신만의 거리를 유지한 채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현우가 떠난 후 만찬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활기찬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어색함과 후회가 그 공간을 채웠습니다. 동창들은 서로 눈치만 보거나 아까 현우에게 했던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며 자책했습니다. 민주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죠. 몇몇 동창들이 민준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만찬장을 나섰습니다. 남겨진 동창들 사이에서 뒤늦은 후회와 반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했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그렇게 대하다니. 김현우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까 우리가 했던 말들 다 들었을 텐데. 고등학교 때 그 조용했던 애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경솔함과 속물적인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현우가 앉았던 테이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비어있는 그 자리를 보며 그녀는 복잡한 심경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현우를 외면하고 분위기에 휩쓸렸던 순간들이 떠올랐죠. 그녀는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현우의 성공에 대한 놀라움보다 한 친구를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대했다는 사실에 대한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만찬에는 예정보다 훨씬 일찍 끝났습니다. 모두들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돌덩이를 얹은 듯한 기분으로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화려했던 공간은 쓸쓸함만 남은 채 텅 비어갔죠. 동창들에게 그 밤은 단순한 재회가 아닌 진정한 가치와 인간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쓰라린 교훈의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현우는 외부 파트너들과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며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동창회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지만 그에게는 더 이상 아픔이나 분노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낙인이 완전히 지워지고 자신을 증명했다는 해방감마저 느껴졌습니다. 운전기사가 다음 일정을 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죠. 내일 새벽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과 함께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열정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는 조용히 밤거리를 달렸고 현우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새로운 시작을 향해 있었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그는 자신만의 가치를 묵묵히 쌓아 올렸고 결국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단순히 돈이나 명예가 아닌 내면의 단단함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날 동창회는 현우에게는 씁쓸하지만 후련한 시간이었고 동창들에게는 오랜 후회와 함께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사람의 깊이를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과거의 낙인으로 누군가를 쉽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이 그 밤의 만찬이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